자, 15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 gx라고 했어요. 이차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 가를 보면 fx 곱하기 gx가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인수분해 해줘야겠다는 생각 들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fx와 gx가 이 4개의 1차식의 인수를 2개씩 각각 나눠 가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면요, f알파와 f의 알파 플러스 5가 모두 0이 되는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까? fx는 0의 두 실근이 x는 알파, x는 알파 플러스 5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실수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 플러스 5 해서 이 두 근의 간격이 이제 5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조건 가로 돌아가서 4개의 1차식의 인수 때문에 우리 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고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을 근으로 가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격이 5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이랑 짝이 지어져야 되고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랑 짝이 지어져야 되죠. 둘 중에 이제 빨간색 짝이랑 파란색 짝 중에 누가 이제 fx가 되고 gx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쌍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볼게요. fx가 f2가 0일 때 f3이 0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지. 자, 그럼 f2가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fx의 식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봤을 때 이제 파란색 짝이 fx가 되어야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죠.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개수 a라고 잡아주시고 x-2 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gx는 자연스럽게 최고차의 개수가 a분의 1이 되겠지? 왜냐? 둘이 곱해서 조건 가해보면은 상수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쇄되는, 약분되는 최고차의 개수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f가 가지지 못한 두 개의 인수를 g가 가져가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g3이 이제 0이 되느냐? x 마이너스 3을 g가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g3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G2가 0보다 클 때라고 이제 상황을 줬어요. 자, G2가 0보다 크다는 건 일단 0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GX는 X-2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랑 같은 상황이구나. 기억과 같은 상황을 줬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f의 2분의 5가 g의 2분의 5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요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x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을 이렇게 찍어두고 일단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gx를 주황색으로 그려놓으면은 gx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을 지나는 거니까, 또 g2가 0보다 크려면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얘를 우리가 gx, y는 gx라고 이름 붙여주고, 자, 그러면은 fx는 gx랑 이제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이제 같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y는 이제 fx가 이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2분의 5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2분의 5는 이제 2.5죠. 2랑 3의 딱 한 가운데야. 자, 그러면은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옳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 니은을 풀어봤는데요. 이럼 디귿을 한번 풀어봐야겠지? x에 대한 방정식 fx-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절대값의 m 플러스 n이 5라고 했어요. 이건 fx-gx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이제 기억에다가 적은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f고 g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생각해봐요.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과 gx-fx는 0이라는 근이 같을까 다를까?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부호의 차이만 있지 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누가 기억에서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f고 g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두 식을 뺀 것에 근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gx를 우리가 기억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져가 보시면 a에 x-2 x 플러스 3 빼기 a분의 1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풀기 위해서 전개를 해보자면 a에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 이제 마이너스 6 빼기 a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마저 전개를 해보자면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에 x 빼기 6에 a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다 까지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개수가 너무 지저분하지. 자, 그래서 요 a-a분의 1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0이 아니라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누는 식으로 마저 만들어 보자면 x제곱 더하기 a-a분의 1 분의 a 더하기 a분의 1에 x 빼기 6이고 1차원의 개수가 또 복잡하니까 분모분자에 a를 곱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에 x 빼기 6은 0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 이제 정리를 해놨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우리 x-m x-n이 되고 그래서 전개를 다시 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n에 x 더하기 mn이 되겠다는 말이죠. 이거 조금 이제 너무 삐져나갔으니까 왼쪽에다 한 번만 다시 적어 봅시다. x-m x-n을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n에 x 더하기 mn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보자면은 요 mn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m과 n이 마이너스 6의 약수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수의 이제 약수의 개수는 유한하니까 우리가 m과 n의 순서상의 후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는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숫자의 후보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마이너스 2와 3 이렇게 한 세트,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한 세트, 마이너스 6과 1 이렇게 한 세트에서 총 4개의 세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mn이 이렇게 4개의 세트가 나오면은 첫 번째 세트랑 마지막 네 번째 세트는 더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한 대로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세트는 더하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절대값을 취했을 때 1이 나와서 이제 문제의 디귿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되냐? 뭐가 맞냐?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자리 위쪽으로 가져와서 만약에 m과 n이 마이너스 1과 6이라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m 플러스 n이 우리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식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 보시자면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에 a제곱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항에서 정리하자면은 6a제곱이 4라서 a제곱은 3분의 2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죠? 이런 a는 존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과 마이너스 6을 이제 후보로 가질 경우, 자,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한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고 번호를 붙여주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 플러스 5가 되죠. 이어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a 제곱 플러스 1이 5 a 제곱 마이너스 5라서 4 a 제곱이 이제 6이다. a 제곱이 2분의 3이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이런 a도 존재할 수 있죠.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m과 n이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 m 플러스 n은 1이죠. 자,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이 a 제곱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a가 0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쵸?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케이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이랑 이제 2라는 숫자로 m과 n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면은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플러스 1이고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a제곱이 서로 상쇄되고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러면은 가능한 식이야 이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같을 수 없지? 이것도 모순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디귿에서 원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고 디귿에서 거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디귿은 옳은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겠죠. 이쪽에도 이제 x축, y축 적어줘야 되고, 자, 이런 개형을 가지는 fx의 식은 최고차인 계수 a로 하고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면요, fx 플러스 gx는 0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모든 실수이다 라고 했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요런 이제 해는 x가 2다 할 때 요렇게 직선, 즉 1차 부등식의 해로서 나와야 되는 해니까 fx랑 gx를 더하면 이제 1차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gx의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fx랑 더해서 2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x 제곱하고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뭐냐, 이제 ax 제곱이 없어지고 나면은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 해가지고 b에 x-2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fx랑 gx의 식이 벌써 얼추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다를 보자면 fx 마이너스 이게 형광펜이구나. fx 마이너스 gx가 f1-g1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fx-gx를 hx라는 이 빼기 함수로 이제 하나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hx를 fx 마이너스 gx로 정의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지.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b에 x 마이너스 2고 정리하면은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될 거야. 근데 요 hx는 이제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면 x가 지금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식을 예측해 보자면 2a에 x-1의 제곱 플러스 c, 요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건 가나를 통해서 세운 식이 여기고 조건 다를 가지고 세운 식이 요거니까 요 두 개의 식을 비교해서 문자의 개수를 좀 줄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 이제 전개를 좀 해보자면은 2a의 x제곱 마이너스 4a의 x 더하기 2a 더하기 c가 되겠다 해서 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a고 2b가 2a 플러스 c다. 그래서 우리가 b는 4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위에서 이제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a도 지금 0보다 큰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요. 이 b는 이제 8a니까 2 플러스 c가 8a가 되려면은 c는 이제 6a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fx의 식은 이대로 두면 되고 gx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a의 x제곱 더하기 4a의 x 마이너스 2고 요걸 이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되겠죠. a는 지금 이제 0보다 큰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fx-k 곱하기 gx-k는 0의 실근을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은 여기 이제 fx-k랑 gx-k가 모두 이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느냐? 나는 이제 y는 fx랑 y는 k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즉 교점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y는 gx와 y는 k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즉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보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이제 5개래. 5개. 정수 k 5개. 자, 한번 그래프를 그러면 이제 그려 봐야겠죠. x축, y축 해주시고,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 y는 fx.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꼭지점의 위치를 대충은 좀 찾아놔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이너스 a로 묶어 봐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이제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4를 밖으로 빼면 또 플러스 4a가 되니까 마이너스 8a 해서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방금 뭐였지? 잠깐만요. 상수항이 잘못 적혀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4a 이렇게 하면은 gx 그래프가 여기 x가 2일 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 마이너스 4a가 될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제 y는 k라는 직선이 요 사이에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k가 이제 5개, 정수 k가 5개라는 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는 지금 이제 이 두 꼭지점의 높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마이너스 6부터는 이렇게 4a보다 밑에쯤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4a가 지금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6은 사실은 이제 돼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5까지가 지금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각 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a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이제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중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와 gx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봐야겠죠. f의 22 플러스 g의 22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fx 플러스 gx가 이제 처음에 조건 나를 분석할 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b에 x-2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b가 4a니까 4a에 x-2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f의 22 더하기 g의 22는 80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위에서 구한 a의 범위에서 각 변에 이제 80을 곱하면은 내가 지금 이 부등식의 방향을 완전 반대로 썼잖아. 미안합니다. 이 부분 다시 적어보자면요. 자,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시 수정을 해보자면은 각 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a가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정신이 잠깐 없었네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요 80a의 범위를 계산을 해보자면은 각 변에 80씩을 곱했을 때 80a가 4로 나누면 20이죠. 그래서 100보다는 크고, 자, 2로 나누면 40이니까 곱해서 12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80a의 최대값은 지금 120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 마무리 할게요. 자, 15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fx의 최소값이 x가 0일 때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그 최소값이 x가 0일 때, 즉 y축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식으로 생각해보면 y는 ax 제곱 플러스 t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이때 a는 0보다 커야 하는 거죠. 얘가 이제 y는 이제 fx.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자면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요. 자, 이것도 우리 그래프로 생각해보자면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면서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y는 gx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y는 bx 제곱 플러스 u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생소한 문자인 이제 t랑 u를 쓴 이유는 다른 문자들이 이제 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이제 0보다 작다라고까지 우리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강의 개형과 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조건 나를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제 f0은 정수이고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추가하자면 여기서 t는 정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0-f0이 4다. 이 말은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bx 제곱 플러스 이 u가 뭐라는 거죠? t보다 4가 큰 우리 t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합쳐서 이제 하나로 그려보자면요. 여기다가 그리지 말아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합쳐서 하나로 그려보자면은 일단 y축 위에 t라는 기준점이 하나 있으면은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어서 요 점을 우리가 t 플러스 4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fx는 요 t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그려줄 수가 있겠고, y는 fx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gx는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gx는 t 플러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y는 gx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서 이제 문제를 더 읽어보자면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p는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x에 대한 방정식 gx-p는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가 하나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방정식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나는 이걸 또 이제 그래프로 보고 싶지. 그래서 y는 fx 플러스 p와 y는 k의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로 보고 싶고, 또 y는 gx 마이너스 p와 y는 k의 교점, 즉 연립방정식의 해로 우리는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y는 fx 플러스 p, 얘는 무슨 뜻이냐? fx의 그래프를 위로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gx 마이너스 p는 g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요 그래프는 fx를 위로 p만큼 이렇게 올린 거예요. p만큼.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gx 그래프를 밑으로 p만큼 내린 거예요.
이렇게 내린 그래프가 y는 k라는 직선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직선들을 그었을 때 이제 실근의 개수는 이제 교점의 개수죠. 그었을 때 교점이 이제 fxn 2개, gx에도 2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정수 k가 이제 1개래.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p를 조절해서 이제 그래프를 얼만큼 올리고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로선 y는 k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원래 그려놓은 그림을 좀 활용을 해보자면요. 일단 p를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제 위아래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지 말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쯤 우리 t-1, 자, 요쯤 t 플러스 5라고 해서 y는 k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가로선이 이제 하나씩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밑에서부터 쭉 위로 그려서 올라가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로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gx와는 좀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gx가 되죠. gx와는 교점이 2개가 생기고 fx와는 교점이 하나도 생기지 않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f랑 g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안 돼.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올려봐도 왜 한 칸을 올리냐? k가 정수니까. 그렇죠? 한 칸을 올려봐도 gx와는 교점이 2개, fx와는 교점이 하나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야. 자, 그럼 한 칸 더 올려보면은 gx와 교점이 2개, fx와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되어서 2개 2개로 서로 같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란 말이지. 또 한 칸 더 올려보고 또 한 칸 더 올려봐도 케이스가 아니라 교점이 2개로 계속 같아요. 그러다가 한 칸을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교점이 2개 하나로 달라지게 되고 또 한 칸을 더 올려도 이제 2개 0개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쭉 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쭈루루룩 다 올려보니까 되는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K 하나, 요런 K 하나, 요런 K 하나 해서 3개의 정수 K가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선 정수 K가 몇 개여야 된다고 했냐면은 하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P가 0인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조금 변화시켜 보기로 했어. 자, P를 조금씩 이제 키워볼 건데, 자, P는 실수 P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쭈루루루루루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를 시켜 보자면은, 자, P가 이제 0보다 조금 커지면은 T는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자, GX는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올 거야. 아직 한 칸만큼 내려오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리 아까 그어놓은 y는 k의 직선, 여기 옆에 좀 적어놓을까요? y는 k, 이런 주황색 직선들과의 교점의 개수가 상황이 변하나요? 이제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3개의 직선에서 모두 교점이 2개씩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언제 변할까? 연속적으로 쭉쭉쭉 변화시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t가 정수만큼 변할 때, t가 정수만큼 변했을 때 상황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원래 교점이 2개였는데 마지막 이제 밑에 있는 이 직선을 볼게요. 원래 지금 fx와 교점이 2개였는데
위로 올라가서 교점이 하나인 상태로 변했죠. 그리고 gx도 맨 위에 있는 y는 k 주황색 직선을 보시면은 교점이 지금 두 개였는데 교점이 하나로 변했죠. 요런 상황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케이스로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p가 1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y축 하면은 원래 여기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인데 p가 1이니까 fx는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게 되겠고요. gx는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게 되겠죠. y는 fx 잠깐만 거꾸로 했다 그지? 얘가 이제 gx, 파란색이 gx고요. 까만색이 y는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 k에 직선을 또 계속 그어 볼 건데요. 자, 보나마나 안 되지. 교점의 개수가 다르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다 지우고 되는 것만 남겨보자면은 k가 딱 여기 있을 때, 그쵸? 여기 있을 때만 교점의 개수가 같아진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p가 1일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죠. 교점의 개수가 같아졌으니까 그럼 이제 p가 0일 때는 안 되고 p가 1일 때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p를 계속 키워왔단 말이야. 조금 더 연속적으로 키워보면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p가 1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럼 점점 이제 올라가고요. p가 1보다 좀 더 커지면은 이제 gx는 점점 더 내려오지. 아직 이제 2가 될 때까지 커지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교점의 개수가 좀 바뀌는 상황인가요? fx는 y는 k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gx도 y는 k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 그러다가 언제 또 상황이 변하냐 하면은 점점 더 올라가서 정수만큼 또 변했을 때, 즉 요렇게 y는 k, 여기에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 또 이제 조금 앞에랑 달라졌으니까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자면, 세 번째 케이스 해서 p가 2가 되었을 때, 결국엔 이제 p가 정수가 되었을 때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t, 여기 이제 y축 표시해 주시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 해서 어떻게 되냐? 두 칸 올라가서 fx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칸 내려와서 gx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k를 밑에서부터 쭉 올려가면 그어 볼 건데,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후로도 쭉 다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되는 것만 남겨보면은 여기 y는 k가, k 이렇게 써야죠. k가 여기 이제 딱 하나 그어질 때 교점의 개수가 g에서도 하나, f에서도 하나 나오고요. 위아래로 그어보면 위로 올라가면은 f랑만 두 개에서 만나고 g랑은 안 만나. 밑에서 그으면은 g랑 두 개에서 만나고 f에서는 안 만나. 요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지. 자, 뭐 알았어요. 이제 p가 1일 때 되고 p가 2일 때 돼요. 그 다음에 2에서 점점 더 키워갈 거죠. 점점 키워가다 보면은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g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그러면은 y는 k에서 아예 안 만나게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0개로 같게 되죠. 괜찮은데? y는 k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되다가 점점 더 밑으로 내리면은 뭐 요런 그림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또 p가 정수만큼 변한 상황이니까 그림을 한 번만 더 새로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 p가 이제 3일 때를 생각해 보자면은 y축 이렇게 하나 그리고 t 플러스 1, 이 부분 이제 적지는 맙시다. 말로만 할게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 해서 자, fx 같은 경우는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y는 fx. gx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가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y는 gx. 자, 여기서 이제 y는 k 한번 그려보시면요. 두 개 만나고 안 만나? 하나 만나고 안 만나? 안 만나고 안 만나. 괜찮죠? 하나 만나고 안 만나? 두 개 만나고 안 만나. 그래서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운데 것만 돼. 요런 상황이 와버렸다. 그래서 되는 것만 남겨보시자면 y는 k가 딱 하나만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자, p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된단 말이지.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이제 p를 계속 변화시켜 보면은 요렇게 올리고 p가 좀 더 변하면 f는 더 올라가는 거죠. p가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g는 조금 더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러면 여기 정수 k에서 안 만나는 상황이 두 개가 더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위에 직선이 그어져도 안 만나, 둘 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0, 0으로 똑같아. 밑에 그어져도 둘 다 안 만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0, 0으로 똑같아져. 그러니까 p가 3보다 커지면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요거를 이제 사실은 굳이 더 그려서 보여줘야 되나 싶은데 이제 다섯 번째 케이스가 이런 거죠. y 여기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4 했는데 t가 이제 p가 3보다 커지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y는 fx가 자, 그 다음에 gx는 한 칸, 두 칸, 세 칸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y는 gx. 자, 그래서 둘 다 안 만나, 둘 다 안 만나, 둘 다 안 만나가 이제 세 번이나 나와버렸어. k가 3개가 됐잖아. 이건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이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최대값 라지 m은 3이고요. 최소값 스몰 m은 1이라서요. 스몰 m 플러스 10 라지 m은 1 더하기 30 해서 31 요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7번 풀이 이렇게 마칠게요. 158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조건 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자, 여기 x축을 그려놨을 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 밑에 이렇게 있겠다라는 말이죠. 얘를 이제 만약에 fx 라고 하면 gx는 이제 x축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 위에 이렇게 있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 접해야 되냐? 아니,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가도 조건은 만족할 수 있지. gx는 이렇게 좀 더 x축 위로 더 올라가도 조건은 만족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강 fx의 그래프는 x축 밑에 있고 gx의 그래프는 x축 위에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 나를 한번 볼게요. 이런 범위, 자, x가 k-2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면은 얘는 이제 k를 중심으로 좌우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벌어져 있어서 총 길이가 4인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똑같은 구간에서 함수 gx의 최소값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이 꼭지점의 높이잖아요. gx의 최소값은 이 꼭지점의 높이고, 근데 이 꼭지점의 높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근데 같아지려면은 최소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둘 다 x축에 접해야지만 이제 같아질 수가 있죠. 그쵸? fx의 최대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gx의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같으려면 최소한 0이어야 된다는 말이지. 0이어야만 같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 가와 조건 나의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x축에 접해야 된단 말이야. fx가 이렇게 y는 fx 이렇게 그려지고 gx는 이렇게 y는 gx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fx를 이렇게 그리고요. y는 fx. gx는 자, 같은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면 x축 표시해 줘야죠. 이번에는 fx가 오른쪽에 이렇게 x축 아래 있고 y는 fx, gx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습에 y는 gx. 이제 그래프도 그려질 수가 있겠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총 3가지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자,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여기 이제 x축이 있고 k가 있다라고 하면은 k-1, k-2 부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까지 요만큼 길이가 4인 요 구간을 이제 좌우로 움직여 보겠다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적당히 k를 여기다가 한번 두면은 이 길이가 4짜리 구간이 요렇게 잡히겠죠. 요 길이가 이제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구간 안에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0으로 같은 게 잡히잖아요. 같게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실수 k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다. 이 실수 k를 좌우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 보자면은 딱 요런 gx의 최소값이 경계 끄트물에 이제 걸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요, gx의 최소값이 0이 아니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까지 왼쪽으로 끝까지 다 간 거란 말이야. 그때 k가 이제 0이란 말이지. 자, 그럼 k가 0이면요, 그 오른쪽 끝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오른쪽 끝이 지금 2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좌표를 하나 구했네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황을 이제 살짝 지워보시고, 이번에 최대값이 1이다. k의 최대값이 1이니까 제일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보겠단 말이지. 그럼 이 박스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보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 하면은 요렇게 fx의 꼭지점에 딱 걸리는 상황이 와요.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fx의 최대값이 0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버려. 그럼 그때 이제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경계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타당한가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요런 K를 잡았는데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요렇게 걸리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면 요렇게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끝까지 갔다는 게 최소값이 0이라는 거잖아. 그때 오른쪽 경계값이 2여야 되니까 여기가 2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끝까지 갔을 때 왼쪽의 경계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요 같은 점이 2이자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이 꼭지점이 2면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K가 지금 적당히 잡으면 이런 구간 안에 있는데 이 박스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첫 번째 상황과 첫 번째 케이스와 이제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정식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이다 라고 했죠. 자, x가 0일 때에 자, 요거는 이제 f0이라는 값은 상수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살짝 이 방정식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y는 fx랑 y는 f0의 연립방정식, 즉 교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겠지? 자, 얘는 상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그려지는데 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 0, 1, 2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y축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0인 부분이 이제 y축이니까 요 점이
F0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점에서 가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y는 F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직선과의 교점이 하나, 둘 있는데 실근이니까 그 교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그 x 좌표가 여기서 나오는 건 0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음수가 되니까 둘을 더했을 때 음수가 되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조건에 맞아, 타당해.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한번 봐야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적당히 여기가 이제 0, 여기를 1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y축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fx가 이제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fx가 약간 너무 뾰족해서 y축이랑 머니까 살짝만 다시 그려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긴 2차 함수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점이 나왔고, 지금 이게 F0인 거잖아요. F0. 그럼 여기서 y는 F0이라는 가로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고, 그것과 이제 fx와의 교점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교점이 나오죠. 자, 요 방정식의 해니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라서 둘이 더해서 양수가 됩니다. 그럼 3번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조건 가나다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원하는지 다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케이스 이렇게 네모 박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fx의 식과 gx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fx는 최고차의 계수 뭔지 모르니까 a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지금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x는요, b에 x-2의 제곱에다가 b는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은 f1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 g1이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우리 만들어 놓은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a와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fa의 식과 fb의 식이 완성이 되어서 f3 더하기 g11의 값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f1은 자, x에다 1 넣으면은 2에 접해서 4a인데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우리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조건에 맞아. 자, 그 다음에 gx는 gx가 아니라 우리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거죠. g의 1이 우리 대입해보면은 그냥 b잖아요. b가 2래.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fx의 식이 완성됐어. fx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의 식도 완성이 됐죠. gx의 식은 2x-2의 제곱이야. 자, 마지막 계산을 해보자면요, f의 3 더하기 g의 11이니까 f3은 이제 3 넣으면 제곱해서 16,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6 더하기 11 넣으면 이제 9의 제곱 되죠. 9, 9, 81, 81을 2배 하면 162가 되겠죠. 그럼 162 빼기 8이니까 154 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8번 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